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주제 또다시 손정우입니다. 이 손정우가 재판 중에 혼인신고를 하고 선처를 받았는데요. 출소 후에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옆에 윤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가사 내용과 그 형사적인 내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좀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천여 명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네네.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 손정우가 2018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죠. 네네. 그리고 나서 검찰은 1심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2심 재판 다음 날인 2019년 4월경에 손정우는 재판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손정우에게 선처를 해줬죠. 네. 선처를 해서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손정우가 출소 후에 결혼 생활을 바로 끝냈다고 해요. 네네. 이런 걸 보면서 손정우가 가명을 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부가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손정우는 어떤 방식으로 혼인을 끝냈나요? 출소 이후에 혼인 무효 소송을 내서 자신의 혼인 생활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겨서 혼인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혼인 생활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혼인 생활이 있다가 이제 이혼이 되는 시점부터 혼인 생활이 종결이 되는 건데, 네. 혼인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결혼이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유로 혼인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혼인 무효 소송은 누가 제기한 거죠? 네, 손정우의 외국인 부인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손정우 씨는 부인이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맞다, 결혼 생활에 실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의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혼인 무효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경우가 있죠? 혼인 무효가 되는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이거나 근친혼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들 한정해서 가능합니다. 사실 뭐 외국인과 근친혼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당사자 간의 혼인에 합의가 없었다. 네. 즉 혼인 생활에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그 신부는 손정우한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선고 기일 전에 손정우 씨 아내가 서류상 부부가 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가능했을까요? 네, 혼인 무효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판결 선고 전이든 후든 그 손정우 씨의 부인은 언제든지 혼인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가석방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했던 것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부산 가정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네네.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고 전이라도 서류상 부부가 되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부가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은 그건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혼인 무효 말고 취소도 있을 텐데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효과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없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그런 권리 의무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요. 다만 혼인 취소는 혼인 취소가 되는 시점부터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혼처럼 그 효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인 무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이럴 때 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정령 미달, 그러니까 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했을 때, 뭐 중혼일 때 내지는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내지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일 때 이럴 때 혼인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그리고 네네. 취소는 취소된 시점부터 아닌 것이다. 네네. 라는 게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이 손정우 씨에게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서 감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형에 반영시키기 전에 좀 확실히 좀 꼼꼼히 따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피고인의 혼인 여부 내지는 가족관계 여부를 재판부가 열심히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양형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양형의 요소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그런 요소 하나하나로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네. 약간의 감형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하. 또한 판결 선고 2주 전에 이제 혼인을 했다라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 판사님께서는 이런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지를 손정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심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어요. 근데 네. 2심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형의 그러니까 오히려 2심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판사님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좀 약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네. 넣으신 거지 이것이 뭐 감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건을 2심에서 실형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네. 판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이유 이거 마이너스 몇, 이런 이유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는 않고 뭐 이러한 요소들을 뭐 전체로 다 해서 이렇게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손정우 씨가 감형받게 된 이후에는 뭐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는 이렇게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네, 거죠.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점을 네. 좀 많이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손정우 씨와 관련된 이슈를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법률적인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셨다면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